15대 부천지역 총동문회장 오장필입니다. 왜 그렇게 알렸어요? 안 열립니다. 아니 우리 사회장님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부천지역 제15대 총동문회장 오장필입니다. 언제나 시작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다 봅니다. 심폐일장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평생교육과 열린학습을 이념으로 1972년 개교를 하여 은 50년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의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는 오늘 2학기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학부유를 들켜 성공과 희망을 이루어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천학습관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동문 선배님들과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37대 총학생 대장이신 이미경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학교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연일 우리가 행사가 너무 많죠. 다음은 이 학습관 관장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이 스타디할 때 제일 많이 뵙는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전태환입니다. 마이크를 벗고 할게요. 말이 잘 안 나와서 아직 마스크를 상관없죠? 네. 저 매일 와서 보려면 또 잘생겨놓고 봐야 되니까 마스크 꺼내기 낫을 것 같고, 어쨌든 신편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부천시 학습관이 일로 이사 온 지가 딱 1년이 좀 넘었어요. 작년 6월 11일날 저희 왔으니까 저 송내동에 있다가 지금 여기가 협소하지만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뭐 학습 안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또는 뭐 책 대여라든지 또는 뭐 전산실 조그맣지만 전산실 이용이라든지 열람실 이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불편한 거는 저녁에 제 직원 근무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학습관을 전체 지키는 사람이 근로장학생까지 3명인데 근로장학생은 학기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직원은 저하고 있다 학습 안내를 해주신 우리 김 선생님하고 다 부를 분이 없어요. 그래서 두 요일 다 청소하고 관리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때 좀 벅찰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관을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우리 학생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저녁 시간하고 휴일 날은 자율적으로 여는 거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로 올라오시려면 샷다가 이미 내려져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하시는 관리소장님하고 저희가 그냥 협의를 좀 해서 열어주시는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내가 혼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그건 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3명 이상 오셔가지고 스터디 한다든가 공부한다고 그건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줄 수가 있는데 혼자 와서 여기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남자 같으면 괜찮은데 여자분, 여학생이 혼자 와서 있는 건 저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혼자 있어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좀 무시시해. 솔직히 말해. 근데 혼자 사무실에 덜렁 앉아 있으면요 왠지 흥분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스터디는 3명 이상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공부하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뭐 이따 학습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이 잘 해주시니까 전화하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이나 학습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배려한다고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배려가 혼돈이 돼서 자기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당연한 자기 권리 마냥 막 따지고 묻고 달라고 그러면 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는 배려고 권리는 권리고 이렇게 구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를 좀 깨끗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보니까 어느 학교가 쓰러졌는지 모르는데 화장실 옆에 쓰레기통에서 막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냄새가 나고 죽겠어요. 집이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죠. 음식물 나무 화장실 다 버리던 거 버리고 꼭 막아서 뭐 빈 것만 닦아서 놓을 거잖아요. 누가 버리고 하는지 어제 그 청소를 다 했거든요. 둘이 선생님하고 제가 뭐 냄새가 날파리가 다니면 어떻게 여기 들어오시면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생겨서 그런 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학습관 이용하실 때 그런 청결 문제 또는 시설에 대한 서로의 협조 문제만 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학습관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주간 동네는 언제 어느 때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학생분들을 맞이를 하겠습니다. 2학기 학생 그 합격자 수가 250명. 그 다음에 서류를 내고 원서를 내시면 292명 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떨어졌죠. 떨어지고 한 250명 정도가 합격자로 됐는데 등록을 몇 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리가 한 40명, 42개 좌석인데 거의 차신 거 보니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0명 정도 오시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오실 것 같고요. 어쨌든 오셨으면 선배님들 붙잡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요. 최대한 자기 거로 만들어서 4년 안에 꼭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부천시 학습관 김현숙 주무관님께서 학사 안내를 하겠습니다. 신선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만요. 예, 연결됐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오케이. 저 양해를 청소할게요. 제가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해야 돼서 말씀 좀 줘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 2022학년도 2학기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죠? 네. 저희 학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방송대는 국내 최초의 원격 고등교육 평생교육대학으로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지닌 모든 분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네트워크 파워가 80만이에요. 졸업생이 70만 명, 재학생이 10만 명.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강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첨단 매체로 공부하는 대학이고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캠퍼스 라이프예요. 수준 높고 알찬 강의가 이루어지는 대학입니다. 학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4년제 국립대학으로서의 다양한 혜택, 30만 원대 실속 있는 등록금이에요. 풍성한 장학금 혜택,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이 있습니다. 학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부 과정은 4개 단과대학, 24개 학과, 인문과학이 5개가 있고요. 사회과학이 8개, 자연과학이 6개, 교육과학이 5개가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19개 학과가 있고요. 경영대학원 7개 전공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정규 수업과 개전 수업이 있습니다. 정규 수업은 학기 중에 정식으로 개설되는 수업이에요. 방송대 학습 포털 유로 캠퍼스를 통한 강의 수강 및 출석 수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계절 수업은
단계와 동계 방학 기간에 각각 한 차례씩 실시되고요. 교과목 성적이 C+, F 성적 포함합니다. 이하인 경우 계절 수업으로 재입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공 과목은 일부만 개설됩니다. 복수 전공 신청 자격이에요. 신청하기 재학생으로서 취득학점이 신입생 30학점 이상, 2학년 편입생 42학점 이상, 3학년 편입생 75학점 이상 이수를 하고요. 총 평점 평균이 3.5 이상입니다요. 대상학과는 전학과입니다. 제외학과는 사회복지학, 농학, 생활과학, 간호학, 교육학, 청소년 교육, 유아교육,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과가 있어요. 단 생활과학과 각 전공 간의 복수 전공이 이수 불허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및 이수 시기는요. 학기별 등록 후 신청하여 복수 전공 신청 다음 학기부터 이수가 가능합니다. 시행 시기는 저희가 2012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신청횟수는 재학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단 취소자는 재신청할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학교 이메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대 메인 화면에 보면은 메인 화면 오른쪽에 로그인 화면이 있어요. 그걸 로그인하면 클릭하시면 그 밑에 아이디 등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시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나의 정보 밑에 보면 이렇게 메일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생성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방송된 도메인 메일 계정이 구글 메일 계정이에요. 이 계정을 이용하면 구글 드라이브와 지메일, 캘린더, 문서 등의 구글 앱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365를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단 이 서비스는 구글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보 확인하기입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맨 위에 바탕화면, 파란색 바탕화면에 나의 정보가 있죠. 왼쪽에 나의 정보 참여마당 학사 정보가 있습니다. 그 나의 정보 밑에 보면은 튜터지도 멘토링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학사 안내에서 튜터지도나 멘토링에 대한 신청 공지가 떠요. 그때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마당 밑에 보면은 나의 수강 정보 학습 하기가 있죠. 여기는 학우들이 신청한 수강 교과목이 떠요. 여기 들어가시면 수강 신청한 교과목 정보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정보 밑에 보면 유노 캠퍼스 자료실이 있죠. 여기도 들어가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 오른쪽에 시험 유형별 성적 조회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출석, 중간, 기말에 대한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노 캠퍼스 자료실 밑에 보면 수업 시험 정보가 있죠. 여기서는 시험 유형, 장소, 일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파란색 바탕화면에 나의 정보 참여마다 학사 정보가 있죠. 이 나의 정보는 나의 정보를 확인하고 강의를 수강하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참여마당은 우리 대학 학생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학사 정보는 학사 행정 정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입학을 하시면 합격을 하시면 등록금 납부가 있죠. 저희 학교 등록금은 한 학기당 37만 원 내외입니다. 납부 시기는 1학기가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예요. 2학기는 8월 초에서 8월 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 납부를 하시려면 고지서 출력을 해야 되죠. 고지서 출력을 하시려면 방송부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서 학사 정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클릭하시고 등록 대상자 클릭하시고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하는 방법은요. 창구 납부가 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 세 은행하고 저희 학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돼서 이 세 은행에서만 창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계좌 납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드 납부가 있습니다. 카드는 삼성카드, KB국민카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셔서 학사 정보 클릭하시고 등록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 결과 조회 클릭하시고 납부 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수강 신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효율적인 수강 지도를 위해 수강 지정 기준에 따라 수강 교과목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신입생 1학년 첫 학기에는 4과목이에요. 한 과목당 3학점이니까 4과목 12학점이죠. 편입생 2, 3학년은 첫 학기에 5과목 15학점이에요. 그리고 공통으로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가 1학점입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 휴학생, 재입학생은 6과목 이내 지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정된 교과목만 수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편입생 수강 신청 기간에 변경 또는 추가해서 최대 19학점, 6과목이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학기는 성적 우수 장학생은 전과목 이수자에 한하여 선발이 됩니다. 전과목 이수 조건은 신입생은 4과목, 2, 3학년 편입생은 5과목,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은 6과목 이상 수강하시고 수강 신청 학점과 이수 학점이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 변경하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파란색 바탕에 학사 정보가 있어요. 이 학사 정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 클릭하시고 수강 신청 변경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학우들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이렇게 딱 뜹니다. 여기에서 신편입생 같은 경우는 여기 수강 신청 완료 확인 버튼이 없어요. 자동 수강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학기부터 재학생은 수강 신청 완료 확인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수강 정보 이용하기예요. 홈피에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나의 정보, 파란색 바탕에 나의 정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이 이렇게 뜨죠. 여기서 학습하기 클릭하시면 유노 캠퍼스 마이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본인이 수강한 교과목을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보면 나의 진도율 41%가 나오죠. 본인이 요만큼 강의를 수강하신 거예요. 그럼 본인의 진도율 및 수강 강의 교과목이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강의 목록이 뜹니다. 한 과목당 강의는 1강에서 15강까지 있어요. 그럼 본인이 강의하고자 하는 강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강의 보기. 그럼 이렇게 학습하기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 학습 다 하시고 연습 문제까지 다 푸시고 학습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도율이 몇 프로가 나왔는지 뜹니다. 이거는 형성평가에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다음에 저희 학교의 중간평가 방법이에요. 저희 학교의 중간평가는 출석 수업, 출석 대체 시험, 과제문이 있는데 출석 수업이 있어요. 이 출석 수업은 원격 교육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수와 학생 상호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출석 수업을 합니다. 한 학기당 과목 수는 학년별로 3과목 이내예요. 하지만 유아교육 학과 4학년은 제외반입니다. 수업 시간은 1시간에 6시간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3시간으로 단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전공 과목 및 생활 과목, 아동 안전관리 1학기, 놀이지도 2학기 과목은 8시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업 일수는 1일에서 3일, 지역대학별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은 온라인 출석 수업이에요. 줌으로 화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출석 수업, 그 다음에 지역 통합 화상 강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강 인원이 적은 지역을 통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일정 세부 시간표 같은 경우는 지역대학별로 출석 수업 시작 7일에서 10일 전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 평가 100점은 30점이에요. 그렇지만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은 수강 신청 기간에 수시로 가능해요. 하지만 수강 신청 이후에는 변경할 지역대학의 출석 수업 10일 전까지는 본인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0일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지역대학에 문의를 하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은 홈피에서 로그인하시고 학사정보 클릭하시고 수업시험 클릭하시고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하면 됩니다.
출석 대체 시험이 있어요. 이 출석 대체 시험은 신청 대상자는 출석 수업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받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석 수업이 이미 응시한 경우는 출석 수업 대체 신청이 불가해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학과 전공 교직 과목의 경우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 전공, 아동간 안전관리 1학기, 놀이지도 2학기 과목은 대체 신청이 불가해요. 이런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수강 신청 기간부터 별도 공지일까지 가능합니다. 수시로.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똑같아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고 학사 정보 클릭하시고 수업 시험 클릭하시고 출석 수업 유형 변경해서 출석으로 되어 있는 걸 대체로 바꾸시면 되세요. 클릭하고 이 과목 선택을 하고 유형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저장을 하시고 완료를 하시는 건데 화면에 이렇게 화면 상단에 수정이 잘 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대체 시험은 출석 온라인 시험이에요. 이 인천 지역대를 가셔갖고 태블릿 PC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객관식 15문제가 나옵니다. 대체 과제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교수님 있고 저기 오프라인으로 저기 과제물을 제출하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대체 시험에는. 그 다음에 온라인 하상 강의 줌 수업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하시려면 모바일이나 노트북이나 PC에 먼저 줌 앱을 까셔야 돼요. 먼저 까신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 나의 정보 클릭하시고 나의 학습 종합 정보 클릭하시고 출석 수업을 클릭하시면 학우들이 여기 신청한 출석 수업 교과목이 여기 밑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 날짜와 시간이 다 뜹니다. 그러면은 제일 끝에 있는 이 하상 강의를 클릭을 하시면 줌 수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장 시 자동으로 출석이 되는데요. 혹시 만약에 중간에 접속이 끊기는 경우에는 다시 재접속을 해주셔야 되고 이 3시간 동안 빠져나오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나오시면 출석이 안 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가도 된다고 하실 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석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평가 과제물 시험 작성 및 제출이 있어요. 과제물 작성하는 방법에는 계획 준비를 하고 글쓰기를 하고 제출을 하고 평가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계획 준비에는 공고 확인이 8월 말에 공고가 떠요. 그럼 제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과제물 문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목별 작성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자료 검색, 수집을 하셔야 되고 수완 작성, 본문 쓰기, 퇴고하기 수시로 이제 수정하시고요. 편집하기. 그 다음에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제출 마감일이 지나면 창이 닫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작성 파일 확인하시고 온라인 시스템 제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가 확인, 온라인 점수 확인하는 거예요. 제출 기간 및 방법에는 제출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1일 6시까지입니다. 12일간이에요.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고 학사 정보 클릭하시고 수업 시험 클릭하시고 중간 과제물 온라인 제출 또는 로그인하시고 수업 시험 정보 클릭하고 나의 학습 종합 정보 클릭하시고 과제물 제출 클릭하시면 제출이 됩니다. 저희 학교의 시험 및 평가 방법이에요. 100점 만점에 형성 평가는 20점이에요. 교수님 자랑에 따라 100점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중간 평가는 30점, 기말 평가는 50점이에요. 형성 평가는 정규 수업은 학습 진도율이 교수님마다 달라서 진도율을 100% 맞추시면 20점 만점을 주시는 교수님이 있고 학습 진도율 15점에 그다음에 연습 문제 학습 활동이 5점을 주시기도 하고 10점이 10점으로 주시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평가에는 출석 수업 평가가 있고 수업 대체 시험 평가가 있고 과제물 평가가 있어요. 출석 수업 평가는 수업과 연계한 평가 또는 주관식이에요. 그다음에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은 객관식 또는 과제물로 평가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제물 평가가 있습니다. 기말 평가는 50점이에요. 출석 온라인 시험으로 객관식 또는 OX 25문항이 나오는데 지역대학으로 가셔서 태블릿 PC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과제를 과제물로 평가하는 기말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 수업이 있어요. 만약에 학우들이 점수가 뭐 좀 낮아서 점수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F학점을 맞아서 다시 학점을 올린다든가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절 수업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50문항, 40문항이 되는데 100점 만점이에요. 근데 계절 수업은 교수님이 올리는 교과목이 내가 원하는 교과목에 다 뜨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의 등급은 9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평점은 4.5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등급은 과목에 대한 이해와 기능, 습득에 따라서 A, B, C, D로 나눠요. 각각 등급별 구간을 플러스 0의 2단계로 적용합니다. 학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실 거예요. 졸업을 하시려면 졸업 요건은 졸업학점 취등이 졸업 논문 대체 통과 방법이 있어요. 저희 학교 졸업 소요 학점은 총 130학점이에요. 그러면 그 교양은 공통으로 24학점이에요. 24학점 이상. 전공은 신입생은 51학점 이상. 유아교육학과는 55학점 이상입니다. 2학년 편입생은 60학점 이상이고요. 유아교육학과는 64학점 이상입니다. 3학년 편입생은 59학점 이상이에요. 이거는 기본 학점이에요. 저희 졸업 소요 학점 130학점에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학점은 교양을 들으시든지 전공을 들으시든지 타학과에서 가지고 오는 일반 선택을 들으시든지 하셔갖고 채우셔서 졸업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메모해 두셨다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학력평가가 있어요. 이 졸업학력평가를 시행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3개 학과인데 컴퓨터 과학이랑 청소년 교육이랑 문화교양학과가 있어요. 근데 평가하는 방법은 졸업논문 또는 졸업논문 대체 인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에요. 졸업논문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1회에 실시하고요. 논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월에, 9월에. 그 다음에 논문을 제출합니다. 5월에, 11월에. 그 다음에 논문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졸업논문 대체 인정 방법이 있습니다. 학과별 졸업논문 대체 인정 심사 기준 충족 시 졸업논문 제출이 없이 졸업이 가능해요. 학기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기 3월, 6월, 2학기 9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졸업논문 제출 방법입니다. 졸업논문 시행 공고가 먼저 떠요. 그러면 졸업논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논문 지도 및 심사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방송대 프라임 칼리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프라임 칼리지 같은 경우는 2012년 4월에 설치된 미래의 지향적 고등평생 교육 조직이에요. 전문 역량 향상과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인 학습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 친화형 교육기관인 거죠. 학위 과정이 학사학위 과정이 있고요. 개방형 교육 과정. 그다음에 비학위 과정은 평생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학습 지원에는 튜터링, 멘토링이 있습니다. 튜터링 같은 경우는 학교의 학사 일정, 그다음에 원격 교육 방법, 시험 방법, 과제물 작성 시 생기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선생님이에요. 신편입생 입학 첫 학기만 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학과 튜터는 학과 튜터 운영 교과목 지도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 튜터 같은 경우는 원격 대학 교육의 이해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학생들의 그 학업 생활을 위해서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주세요. 자신의 학습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신편입생이나 재학생에게 학업 생활에 관한 안내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학습 지원은 방송대 원격 교육 연구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송대 일을 위한 컴퓨터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교재 구입 및 학부 구독이 있습니다. 교재 구입하는 방법이에요. 교재 구입하는 방법은 등록금과 함께 교재 등을 같이 합산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재 받을 주소에 등록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재가 택배로 배송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재 대금을 따라 안 냈어요. 안 됐을 경우에는 방송대 출판문화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15개 서점에서 별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학부 구독이 있어요.
학부 구독하는 방법은 등록금 납부시 학부대금 2만 원을 같이 합산해서 납부하시는 경우에 KNOU 위클리란 제호로 발간되는 학부예요. 저희 학교. 학사공지, 학술 교양 정보를 제공하는 주간 신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의 주소지로 매주 우편 발송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등록금 납부 시 같이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출판 문화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복지가 있습니다. 학생복지에 장학금이 있어요. 장학금에는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나라에서 하는 장학금이에요. 등록금의 90%, 100%가 지원이 됩니다. 0에서 7분위까지는 전액이 지원이 되고요. 8분위 같은 경우에는 33만 7,5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해요. 신청하시면 해당이 되시면. 그리고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가능합니다. 교내장학금, 저희 학교에서 하는 교내장학금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은 나눔장학금에 해당되고요. 만 24세 이하는 청년장학금, 만 70세 이상은 실버장학금이에요. 장애인은 첨단 곰돌이 장학금, 성적 우수자는 성적 우수 장학금, 외국인, 비하자, 다문화 학생은 글로벌 장학금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북한 이탈 주민은 교육보호 장학금, 방송대 졸업 등이 다시 입학하시면 재학업 장학금이 있습니다. 학생복지에는 장애학생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장애학생 학습 지원에는 장애학생 학습 보조기 지원을 하고요. 출석 수업 및 시험 지원, 별도 시험실도 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학생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생 경우에는 입영연기, 민방위 훈련 면제가 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 학점 인정이 있어요. 대학에서 지정한 복지시설 단체에서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승인을 받아 학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사회봉사 인정 1학점이에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 일반 상한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이 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에는 학생의 스터디 모임 동아리 MT가 있습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예요. 학생과 대학 간의 공식적인 의사 전달에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 동아리는 간신사와 같은 학과 학우들 간에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죠. 그 다음에 일반 동아리, 저희 전시 학습관에는 봉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MT가 있죠. MT는 소속감을 고취하고 선후배 간의 친목 강화, 그 다음에 결속력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MT는 학생의 학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우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학생 통합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각종 학사 상담을 하고 있어요. 1577-9995 이 번호도 반드시 메모해 두셨다가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강 상담 서비스, 장애 학생 지원센터, 도서관, 진로 심리 상담 서비스에 관한 것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도서관에는 중앙도서관이 대학 본부에 있어요. 13개 지역대학 도서관이 있고요. 서울 3개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33개 시군 학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학습관에도 이 학습관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 예방 안내가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지원 안내는 지원 기관이 교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 무료 법률 구조사 등이 있습니다. 대학 공부 행정부서에는 입학상담, 학습상담, 평생교육 학사상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 및 상담은 가까운 지역대학이나 학습관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거나 1577-9995로 전화하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2022학년도 2학기 학습 안내를 마쳤는데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무거운데 감사합니다.